먼저 플립러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라인 사전학습, 오프라인 실천학습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플립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뒤집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집에서 숙제를 했다면 이게 뒤집어져서 미리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와서 함께 교실에서는 숙제한다, 이런 컨셉으로 이걸 뒤집었다 해서 플립러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존 버그만과 아론쌤이라는 미국 시골 학교의 과학교사부터 출발해서 2007년도에 실제로 과학 수업을 계속 전달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서는 과학 실험만 하자, 그리고 미리 강의는 미리 집에서 듣게 오게 하자라고 시작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서 2007년에 지금 플립 클래스룸이라는 책을 내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효과성이 모든 부분에서 좀 인정을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플립러닝에 대한 인지도가 교사들이 한 96%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2014년 버전으로 약 78%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거꾸로 교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꾸로 교실이라는 컨셉으로 지금 학교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와 대학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2019년에는 교과부에서 과학 수업에 한해서는 플립러닝 정규 교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카이스트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카이스트 수업장 한번 보실까요? 교실 같나요? 거의 토론식으로 이루어져요. 카이스트 에듀케이션 3.0이라고 해가지고 카이스트에서는 강의식 수업을 절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양 수업 빼고는요. 교실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실천학습, 서로 실습하고 토론하고 이런 수업만 계속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강의식 수업을 하려면 온라인으로 미리 듣고 오게 합니다. 이러면서 중앙일보에서 하는 종합대학 평가가 있는데, 카이스트는 물론 종합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순위 발표는 안 나오는데 거의 전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 만족도 1위를 휩쓸어버립니다. 카이스트. 한 두세 가지가 1위가 아닌데, 식당 만족도, 기숙사 만족도 이런 거 제외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1위를 휩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이나 서울대 유니스트 카이스트 중심으로 대학도 지금 계속 선도하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플립러닝이 왜 시작된 걸까라고 하면 두 가지 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NTL의 학습효과 피라미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읽으면 하루가 지나면 5에서 10%밖에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단 토의를 하거나 실제 해보거나 말로 설명하기를 해보면 기억하는 확률이 90%까지 올라가는 거죠. 즉 듣는 거랑 실제 해보는 거랑 거의 학습효과가 2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플립러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집단 토의하고 실제 해보고 말로 설명하기가 오프라인 수업이 너무 중요하니, 오프라인 수업이 되게 중요하니 이거는 오프라인에 남겨놓고 듣고 읽고 시청각 수업 듣기를 온라인으로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오프라인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학습 목표, 블룸의 학습 목표인데요. 처음에 가장 낮은 목표가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해하게 만들고, 적용하게 만들고, 이런 마지막에는 창조하게 만드는, 창조 경제도 얘기하고 창의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창의성이 있게 만드는 게 가장 교육의 상위 목표인데, 우리는 그동안 강의식 수업이 이해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 있지 않냐라는 반성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기억하는 낮은 단계의 학습 목표들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창조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적용해보는 이런 것들을 다 이 소중한 오프라인 교육 시간에는 같이 하자거든요. 그런 컨셉이다. 두 가지 철학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브랜디드 러닝 들어보셨죠? 브랜디드 러닝이라고 온라인 오프라인의 성능 교육이라고 한 10년 전부터 했던 교육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브랜디드 러닝과 플립러닝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가장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달걀의 노란자다. 그러니까 브랜디드 러닝은 전체가 달걀이라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플립러닝이다 말씀드리고, 우스갯소리로 소맥잔 하면은 잘 타는 방법 있잖아요. 가장 적절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브랜디드 러닝은 과거에 온라인 교육이 싸고 오프라인 교육이 비싸니까 온라인 교육은 한 7만 원 하고 오프라인 교육은 30만 원 하니까 한 15만 원 정도에 우리가 쇼프친다잖아요. 죄송해요. 15만 원 정도에 좀 적절한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플립러닝 자체는 좀 출발점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까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프라인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강의식이나 전달식 수업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보내버리죠.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분들이시니까 한 3가지 정도 고민사항을 준비했어요. 어떤 거냐면 플립러닝 도입 시 중요한 점은 뭘까? 새로 우리가 적용해보는 건데, 그러면 플립러닝은 교육적으로 효과적일까? 라는 부분. 그리고 3번째는 플립러닝이랑 선도적인 교육 같은데 우리 중소기업이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 부담이 되지 많지 않을까? 라는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각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플립러닝 도입 시 되게 고려할 사항이, 저희가 예전에도 브랜드 러닝을 했는데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되게 유기적인 결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계속 일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휴넷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NTL의 학습효과 피라미드와 블룸의 목표 이론을 가지고 그 오프라인을 남겨두고요, 온라인으로 다 보내면서 이런 설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계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플립러닝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지금 커리큘럼이 오프라인 교육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 효과성이 높은 방법이냐, 말로 설명해보고 실천해보는 거냐라고 하면 예스라고 하면 오프라인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노라고 해서 온라인 이론 학습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상위 학습 목표, 창조하거나 적용하거나 뭐 평가하는 과정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예스 하면 오프라인 놔두고 2단계 지금 이론으로 해서 온라인 학습으로 나머지를 보내버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문제 해결 과정을 쫙 놔두면 교육 방식, 원스텝 필터링에서 교육 방식이 교육 효과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식이면, 교육 효과성이 높은 방식이면 오프라인으로 남겨두고요. 나머지 기억하고 이해하거나 뭐 강의식이다 이라고 하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보내버리는 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온오프라인 교육이 온라인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팀장 리더십 과정을 설계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가 제일 고민 많이 했던 게 과연 중간에 뭘 넣을 건가라고 했는데, 플립러닝 클래스에 위스크라는 전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연결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어떤 거냐면 강좌를 받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온라인 강좌를 본 후 서머리 요약을 해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퀘스천을 달 수 있게 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진단을 넣어서 더블 시너지 모형이라고 해서 좀 최대한 온오프라인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약간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 게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플립러닝 강사를 그냥 일반 강사라고 하지 않고 퍼실리테이터라고 하거든요. 촉진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퍼실리테이팅 강사가 누구냐가 상당히 저희가 교육 효과에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보면은 실제로 그 퍼실리테이터의 차이에 따라서 거의 0.6 정도 차이 납니다. 만족도가. 4.7이면 4.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 강사들 보면은 좀 유머가 있거나 약간 강의 전달력이 있으면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퍼실리테이터는 또 제가 새로 발견한 거가 적절한 피드백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더 선호합니다. 즉 강의를 되게 잘하시는 분보다는 전문성이 있거나 적절한 피드백이 가능한 그런 전문가들을 해서 운영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필립스라든지 오프라인 전문기관이랑 연계해서 퍼실리테이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피닉스에도 오셨지만 세일즈 과정에 퍼실리테이터 풀을 일단 마련해 놓고 저희가 플립러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같은 경우는 가장 수익 포인트가 온라인 강사와 오프라인 강사가 동일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온오프라인을 동일하게 하는 분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동일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온라인 강좌에 대한 이해를 같이 높은 사람이 강의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 활동을 이렇게 하라고 지금 강사분들한테 피드백하는 부분이고, 이 오프라인 방법들은 역량별로 저희가 표시를 해서 워크시트 실습은 뭐 높은 목표 향상이라든지 이런 역량별로 맞다 이렇게 좀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과연 그러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게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플립러닝을 할 때 어떤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냐라고 고민했는데 첫 번째가 이거는 플립러닝은 교실에서 수업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진행해야 된다 해서 모바일 중심으로 지금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학습자, 교담자, 강사, 상호작용으로 와플이라는 저희가 와우 플립러닝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원래 최초 이름이 플립사랑이었어요. 근데 제가 엄청 반대를 해서 투표를 해서 와플로 바꿨습니다.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와플은 파일 첨부라든지 동영상 학습을 다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고 진단 샘플이나 위스크 게시판을 두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프라인 학습을 하면 오프라인 학습에서 직접 모바일 가지고 출석 체크나 그리고 그룹 토의 게시판에서 막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오프라인 교육학. 그게 아니라 여기다 올려서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어플리케이션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저 무료 프리웨어로 공개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 시스템을 쓰려면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 담당자로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한 2번 정도의 성과를 원하잖아요. 1번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는데 교육 효과성 때문에 한 2번 정도의 교육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트레이닝이 끝난 다음에 아무런 작업도 안 하거든요. 교육했으니까 변하겠지? 근데 이게 점점 성과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포스트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실제로 학습하고 나서 현업 적용 게시판을 올린다든지 심학습 자료실 샘플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혹시 짤방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짤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지금 컨텐츠 되게 짧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세상을 바꾸는 15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15분짜리 컨텐츠가 나오고 72초 TV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나 보네요. 지금 TVN에도 방송을 하고 있고 네이버에 72초 TV인데 72초짜리 드라마가 나오고 있어요. 인기가 많게. 43TV 들어오셨어요. 네, 43초짜리 TV입니다. 근데 이게 왜 43초냐면 20대 학생들이 가장 모바일 영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43.1초입니다. 근데 지금 휴넷 연구소도 계속해서 한 15분 단위, 저 계속 줄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동안 우리 이러니 한 40분, 45분 막 들었잖아요. 정신없이 넘기기 바쁘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하려면 되게 짧게 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여기가 아마존 싱글스라는 사이트인데 책도 되게 짧아지고 있습니다. 15분 만에 읽을 수 있는 책, 30분 만에 읽고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바일 시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플립러닝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마이크로러닝이라고 하거든요. 마이크로러닝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대부고랑 플립러닝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바일 접속 비율이 99.4%입니다. 학생들은 거의 인터넷을 안 써요. 모바일 접속 비율이 99%. 그러니까 더 젊은 친구들일수록 모바일에 되게 익숙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6분에서 9분이 넘어간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영상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 시대 같은 경우는 되게 짧게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다시 플립북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마이크로러닝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플립러닝의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 플립러닝이 과연 효과적인가? 이게 정말 플립러닝이 과연 효과적이라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나? 라고 하는 건데 많은 연구들이 지금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한 서베이 자료인데요. 과정에 대한 몰입도 그리고 과정에 대한 만족도, 내용 이해도에서 거의 2배 스코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플립러닝을 적용했을 때. 그리고 이쪽에서는 여기 학교사라는데 뉴턴이라는 수학 LMS 회사인데요. 수학 영어. 실제로 탈락률이 50%에서 44%까지 갔었는데 플립을 도입하자마자 19에서 13%까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플립러닝의 효과 중에서 성적을 되게 향상시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좀 전 좋게 보는 게 이렇게 탈락률이 되게 낮다라는 점들이 되게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학 포기자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계속 진도만 배워서 그게 아니라 탈락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으로 자기가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고 와서는 같이 학습하기 때문에 탈락률을 되게 낮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쿠니브롱스라는 뉴욕에 있는 대학인데 여기서 연구 결과 자체도 패스율, 그러니까 패스율이 한 20%가 상승하고
마찬가지로 탈락률이 11%에서 3%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C학점, C뿔 이상의 학점 수도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립러닝의 효과는 지금 더 많은 자료도 나오고 있고 상당히 입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부에서도 과학 수업에 한해서 지금 2019년부터 플립을 무조건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RD는 기업 교육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플립러닝 무료 과정을 서비스를 해왔고요. 저희가 한 700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아서 감사드리고 있고 6개 과정밖에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그 질문 한번 드려봤어요. 오신 분들한테 과연 플립러닝이 효과적입니까? 라고 하니까 94% 정도가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0.3에서 0.4 정도 오프라인 교육보다 향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자료를 찾아봐서도 플립러닝이 되게 요즘 대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긍정응답 비율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참여를 해서 좋았다. 오프라인 교육 거의 들으시잖아요. 일방적으로요. 그게 아니라 내가 참여해서 좋았다. 그리고 재밌다. 그리고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적용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실제 저희가 플립러닝 FSC 과정하는 사진이거든요. 강의식 수업이 안 보입니다. 다 토론하고 실습하고 이런 데 온라인으로 다 듣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수료율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스마트 훈련이 이제 고용보험 환급이다 보니까 다 수료하고 오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용보험 환급 때문에 충분히 잘 인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기간 저희가 한 본격적인 서비스를 한 게 한 4개월 됐는데 벌써 이 많은 기업들이 저희와 함께 플립러닝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중소기업 전용으로 만들려고 일부러 가격을 다운시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분들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게 비용적으로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일부러 지금 스마트 훈련, 플립러닝은 스마트 훈련이라는 노동부 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무료로 거의 6개가 중에서 5개는 맞춰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영업사원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고민이 영업사원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라고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좀 작은 기업들은 영업사원이 2명, 3명입니다. 따로 강사를 불러서 교육할 수도 없고 누가 가르쳐줄 수도 없어요. 그럴 경우는 저희가 일부러 좀 공개 과정을 매달 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가지고 다른 영업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교육을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리더. 그리고 만약에 인원이 좀 충분하다 보면 한 10명 정도 이상 되면 저희가 인하우스로 가능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상당히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사내 교육장 있으신 회사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영업하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된다면 사내 교육장에서 한 달 전에만 등록을 해도 환급을 다 시켜줍니다. 되게 좋은 제도로 지금 스마트 훈련을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 과정, 휴넷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고 제일 많고 제일 많은 수강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급액 자체가 중소기업으로 저희가 환급액이 떨어지거든요. 이 금액에 다 거의 맞춰드렸습니다. 중소기업 금액을. 그래서 무료로 100% 환급으로 다 오프라인 교육까지 들으실 수 있다는 거고, 아마 핵심 직무 능력 사업 잘 아시잖아요. 핵심 직무 능력 학년 사업이 올해부터 지금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업주 훈련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일반 업체에서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핵심 직무 능력 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게 왜 좀 약간 폐지가 된 상황으로 갔냐면 효과성이 좀 낮았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사업의 구조상 강사분들을 비싼 강사들이 못 씁니다. 약간 좀 저렴한 강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교육의 질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불만들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또 3일이나 중소기업 분들을 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프라인 교육으로. 그리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3일이 아니라 지금 플립러닝을 하시면 온라인으로 듣는 부담은 있지만 하루 만에 오프라인 교육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도 2배 이상의 가격을 책정해드리고 있어요. 좋은 강사들로 넣어도 충분히 스마트 훈련은 고용보험 환급 과정보다 2배를 환급을 해주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플립러닝 효과도 검증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20개 정도 과정을 스마트 훈련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고용 환급이라면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플립러닝은 자주 하는 교육이라면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여기 부분이고요. 그 휴넷은 중소기업을 되게 저희가 지원을 많이 같이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휴넷에서 중소기업 무료 과정도 500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을 하시려면 아까처럼 플립러닝으로 하셔도 무료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MBA나 팀장 리더십 스쿨 같이 스쿨 과정도 가끔씩은 저희가 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맞춰드립니다. 이벤트성으로. 그리고 CEO분들 대상으로도 좀 무료로 한두 장씩 보내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러닝 자체도 제가 무료로 지금 비즈프라임이라는 형태로 한 500개 정도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중소기업의 성장,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교육적으로는 전혀 비용 부담 없이 만들어 드리려고 가장 많은 수강생을 자랑하고 있고, 가장 많은 과정을 가지고 있고, 가장 최초로 항상 모든 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넷과 함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에서 좀 약간 얘기가 덜 된 것 같은데, 또 노동부에서도 더 좋은 제도가 뭐냐면, 중소기업 무료 과정 같은 경우는 미리 결제하시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미리 결제를 안 하셔도 되는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원을 안 하고 교육과정이 끝나면 그냥 자기가 환급 담당자가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저희 휴넷에서 교육비를 그냥 가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지금 계속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중소기업에 되게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휴넷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무료로 혜택을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걸 약속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